싱가포르의 집값이 미쳤다.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럴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.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금리가 인상된 상황에서 그렇게 집값이 오를 수 없는 환경인데요. 집값은 또 한국처럼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는다.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왜 해외 부동산을 알아보느냐? 해외 부동산 사기 위해서가 꼭 아닙니다.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. 미래 예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살펴보는 겁니다. 3평짜리 고시텔 월세가 320이라고 합니다. 우리 강남에서 가장 비싼 고시텔이라고 해도 잘해야 100만 원 정도입니다. 3평이면. 싱가포르는 320만 원이에요? 야, 우리가 320만 원을 월세 받으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,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, 30평대, 요 정도 되면 월세가 320 정도 되는데 3평짜리, 30평대가 아니고요. 3평짜리 고시텔이 월세가 320만 원이다. 자, 요 이유는 이렇습니다.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. 홍콩이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이 우리가 보면은 홍콩이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왜 싱가포르로 이주를 할까? 저는 제가 이 세계를 다니면서 놀랬던 게요. 미국을 갔는데 각 지역마다 그때 당시에 2017년이죠. 뭐 집값이 많이 올랐던 시절이기도 합니다만 중국 사람이 와서 집값이 엄청 올라갔다. 홍콩도 중국 사람, 싱가포르도 중국 사람, 일본도 중국 사람, 가는 데마다 중국 사람이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. 이 중국이 1인당 GDP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위, 이 돈 많은 사람만 해도 우리나라 정말 이 재벌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만큼 있다고 하잖아요. 그만큼 이 머릿수가 15억 넘는 인구가 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해외에 집을 사고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은 여러 가지로 중국 경제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그전에 시진핑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? 좀 정권에서 길들이기 하려고 자금 유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통제를 했기 때문에 좀 예전만큼은 아닙니다만 홍콩이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싱가포르 갔다. 그런데 지금은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.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? 중국이 홍콩에서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면서 그 뭐 시위 같은 것도 지금 잠잠해졌죠. 다 뭐 이게 힘으로 눌렀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금융권에 있는 회사들이 탈홍콩을 했죠. 런던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에 서울에 우리가 금융의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. 여의도를 막 하면서 제가 이 방송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홍콩 다음은 싱가포르예요. 싱가포르는 1인당 GDP마다 한 7만 불 되나요? 그리고 나라라기보다는 거의 도시에 가깝죠.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들이 있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상위권부터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3평짜리 고시텔 이런 데들이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. 약간 이제 이 집값이 비싸지는 지역은 어떠냐면 저도 미국에서 뭐 이 쉐어하우스라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3룸 있는 데서 넷이서 나눠서 살았거든요. 학생들은 그렇게 살아요. 예를 들어서 월세가 400이다. 그러면 넷이서 100만 원씩 내는 거죠. 그러면서 한 사람 방 하나씩 차지하고 한 사람은 거실에 자고. 거실에 사는 사람은 조금 뭐 한 90 정도 깎아줘야 되겠죠.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컴컴한데 잠이 덜 깨가지고 발로 차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비 10만 원 빼줘서 90만 원 정도로. 그러다 보니까 주택 임대료 상승률이 거의 세계 1위라고 합니다. 지금 상승률만 따지면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중국 집 같은 경우도 중국 어떻습니까? 제가 이제 중국 얘기만 해도 30분 1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빈집이 70~80%가 빈집이에요.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. 중국은 상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일선 도시, 떨어진 지역,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, 위성 도시라고 그럴까요? 이런 도시를 개발하죠. 우리나라 똑같아요. 우리나라 동탄 개발하고 2기 신도시 뭐 남양주 다산 신도시 개발하고 김포 한강 신도시 이런 신도시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 입주율이 10에서 20%밖에 안 된다고 해요. 70에서 80% 뭐냐? 투자입니다, 투자. 그럼 투자면 우리나라 전세처럼 다 들어와 살아야 되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. 중국은 집을 지으면 껍데기만 짓습니다. 껍데기. 인테리어가 없어요. 인테리어가 없습니다. 집을 들어갈 때 산 사람이 살러 들어갈 때 집값의 10% 20%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요. 구장 자체는 껍데기만 합니다.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껍데기를 좋아해요. 예.
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이 돼지 껍데기를 좋아한다는 예, 근거 없는 얘기도 있습니다. 예, 제가 만들어 놓은 얘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으면은 우리나라처럼 전세는 없으니까 그럼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인테리어비를 10에서 20%또 드려야 되고 이게 귀찮은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왜 그랬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. 근데 일선 도시라든지 아주 이 포화 상태가 아닌 지역들은 거의 세금이 없대요. 보유세가 중국은. 그렇기 때문에 내비둬 버려요. 투자용으로. 한 달에 조금 이제 대출을 받은 경우는 한 달에 100이다. 1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는 그냥 이자만 냈고 그냥 견딥니다. 그 정도 자금 여력은 있다 이거야. 그럼 네 채, 다섯 채가 있는 사람들은 또 한 채 팔아가지고 그걸로 또 뭐 새로운 거 사고 뭐 이런 식이에요. 갑자기 얘기하다 중국 얘기를 했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 왜 그럴까가 아니고 다 나라마다 특성이 있고 도시마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.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. 상품마다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예, 오피스텔 뭐 생활형 숙박시설 다 특성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싱가포르는 엄청나게 이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여기 그 기사에도 보면요. 우리나라 분이 40대 중반의 분이 자녀 두 분과 이제 살다가 한인들이 모여 사는 부키티만한 곳에 약 30평 규모의 방 3개짜리 콘도. 원래 2021년에 월세가 427만 원이었대요. 근데 이게 벌써 679만 원으로 50%가 뛰어버렸네. 지금 한 2년 만에. 2년도 안 됐죠. 1년 반이 좀 넘었는데. 야, 엄청나게 임대료가 뛰었네요. 예. 자, 이게 이제 풍선 효과다.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오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직원들이 살기에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미국 집값은 또 어떠냐? 미국은 집값 좀 떨어졌지만 2월에 주택 판매량이 14.5% 급증했다. 갑자기 또 왜 그러냐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오르는 게 사상 최저 실업률. 실업률이 있다는 고용이 많이 된다는 것은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를 많기 때문에 이 돈들이 많이 나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고용이 안 되고 돈을 안 써야 집값도 같이 떨어지죠. 금리를 올리면 돈들을 안 써야 돼요. 거기 금리 이자가 많이 갚느라고. 근데 이렇게 급여를 잘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처럼 뭐 이 물가도 많이 잡히지 않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요. 다른 한 부분에 또 뭐가 있냐면 거의 30년 고정금리가 많다고 합니다. 이게 거의 8, 90%는 고정금리라고 해요. 우리나라는 어때요? 우리나라는 보통 5년 거치 그다음에 고정금리를 해봐야 5년 거치 정도에서 다시 변동금리로 바뀌어버리죠. 그러니까 이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게 지금 타격이 큰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고정금리가 거의 30%, 90% 가까이 차지한다.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건설회사에서 파격 분양까지 한다고요. 그래서 많이 사들였다.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집값이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여기는 왜 집값이 올라갈까? 여기는 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갈까? 또 어디는 폭락할까?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